이분은 누구길래 암환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댓글에 가끔 그런 언급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은 누구신지 시청자들에게 살짝 알려주는 느낌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댓글을 좀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무명 MC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의학적으로 조금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추임새를 맞추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뭐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암 환자분들만 전문적으로 보는 한의사입니다. 한의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한방병원 이런 곳에서 이제 암 환자분들을 계속 케어를 해왔고요.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채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암 환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뭐 자기의 어떤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만 이제 전문적으로 모셔놓고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지 등등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호기심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저도 물론 이제 의료인이고 공부를 나름 했었고 이제 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제 뭐 살펴보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 기간이라든지 뭐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해야지 얼만큼 오랫동안 살고 혹은 나쁘고 이런 어떤 통계 수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안 믿어요. 저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돌팔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제가 계속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느낀 게 너무 불특정하고 다양하고 같은 암이라도 너무 다 다양하게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있다, 통계나 뭔가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없는,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다 정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환자분의 입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린다면은 보시는 분들도 그럼 나의 경우는 어떻지? 나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원장님이 출연진 분들을 대하는 게 조금 가벼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심은 그거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게 행동을 하시는 이유? 그게 좀 있으실까요? 일부러 그러는 거 반, 습관 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습관이라는 게 좀 위험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방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사실은 그렇게 사실 대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환자분들 본인도 되게 우울하거든요. 안 그래도 되게 우울하고 사실 겉으로는 막 웃고 계셔도 그냥 속으로는 어디 산이라도 올라가서 소리라도 막 치고 싶은 이런 심정이세요, 다. 그리고 저도 물론 이렇게 공감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도 암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저도 거짓말이에요. 물론 제 가족도 암에 진단받은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느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바닥에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물론 공감할 수는 있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많은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매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본다,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게 그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볼 때마다 한 번씩 웃어주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화이팅하고, 우리가 좀 흔히 그냥 우리가 가볍게 하는 농담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눠가면서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환자분들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게 또 약간 습관이 된 것도 같아요. 이게 좀 무리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할 때도 좀 밝게 대하려고 제가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섭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많이 섭외를 했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렇게 섭외가 되고 난 뒤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영상을 정말 이렇게 다 챙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공감이 안 되거든요. 뭐 상담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사람이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에는 눈 하나는 상대방을 보고 있고 눈 하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항상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눈 하나라도 상대방 안에 가 있으려면 그 사람 전체로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고, 그러려면 최소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인터뷰 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나 봐요. 제가 이렇게 다 대본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그 인터뷰 해주시는 분이 느끼시면서 되게 고맙다, 약간 신난다, 약간 뭐 어유 진짜 제대로 해주시네, 약간 이런 느낌을 더 받으시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얘기를 막 잘 이렇게 해주시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같이 신나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암사세라는 채널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나요? 제가 요새 좀 경계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뭐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게 하고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셔가지고 저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좋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요, 이게 보는 사람한테 피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분들께.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나도 용기 내고 싶고 나도 힘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진짜 꿋꿋하게 굳세게 이겨나가시고 막 경과 좋은 분들 필요하기는 한데, 그냥 지금 항암의 어떤 그 터널에서 그냥 힘겹게 그냥 싸움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뭐 결과가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그 날것에 그대로 그냥, 하지만 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또 절망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저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청자분들께도 그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잘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이나, 항암 다 끝나고 이제 암도 없는데 그냥 이제 생활관리를 되게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전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각각 나타난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 왜 그렇게 우울하게 하고 있어? 너는 힘내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동안 봤던 바로는 모든 분들이 다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 나오시는 분들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현실은 이렇지, 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또 혹시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건 또 없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는 좀 이렇게 넓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희가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출연진을 섭외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조금 빌려서 앞으로 어떤 분들이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는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실 거예요. 시간은 걸리고 노력은 들고 그렇겠지만, 여기 출연하는 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 같아요. 그게 사실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힘들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단순히 출연해서 하는 게 암을 치료하는 거와는 별 상관이 당장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스스로를 오픈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힐링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내담자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 오픈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걸 오픈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담자의 역할이기는 해요. 스킬이기는 한데, 그거를 오픈이 되잖아요. 오픈이 되면서 뭐 눈물 콧물을 쏟던, 아니면 되게 내밀한 이야기를 이제 어렵게 털어놓으시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데 이게 딱 뭔가 매듭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잡아 떼면은 우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렇게
약간 그런 거를 저는 경험할 수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몸하고 정신이 따로 있지는 않고 제가 한의사라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정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가 딱 풀리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걸 쏟아냈는데 더 깊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오고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막 나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몸도 같이 저는 생존 신호를 같이 내 세포에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저는 암과 관련된 모든 분들, 환우분들 당연히 다 출연 가능하고 출연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모든 분들 다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이 채널이 뭐 어떠한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적에 대해서 모호해질 수가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채널이 점점 성장을 해서 그 목표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되게 지금 즉흥적인 질문이시라서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네요. 콘서트 열고 싶어요. 콘서트요. 예. 이거 뭐 팬사인회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제가 무슨 뭐 주인공은 아니니까 뭐 이거 주인공은 다 이게 환우분들이시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한 군데 모아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러면요. 소극장 같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의 MC를 뭐 봐주시고 뭐가 하나씩 됐든. 이렇게 마이크 드리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서로 이렇게 마이크 돌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약간 관종인 거예요. 구독자가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예. 뭐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냥 그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거창하게 이거를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를 막 궁극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안 했었어요, 사실은. 일단은 이러한 채널이 필요하고 이런 소통 창구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까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쭤봐 주셔서 제가 감사하네요. 제가 지금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네, 영상을 마치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섭외 멘트를 짧게만 좀 한번 해주시죠. 나오시기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용기를 내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또 이제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 분이라도 한 분 한 분 모이셔가지고 우리 큰 결실을 한번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